다음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민법 제250조는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제251조에서는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자가 선의 취득한 동산이 도품 또는 유실물인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점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점유 외관 형성에 관여한 바 없는 피해자를 선의 취득자보다 우선하여 보호하기 위한 특칙인데, 그러나 도품 또는 유실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일정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250조와 제251조 특칙이 적용되는 것은 선의 취득한 동산이 도품 또는 유실물인 경우이기 때문이므로, 따라서 도품이나 유실물에 대해 양수인에게 제249조 소정의 선의 취득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는 2년 내의 기간에 제한 없이 소유권에 기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양수인이 경매나 공개시장 등에서 매수한 때에도 대가를 변상할 필요 없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칙이 적용되는 것은 도품과 유실물에 한하는데, 도품은 절도나 강도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물건이고,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말하는데, 어느 것이나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이탈된 것으로서 점유자의 의사가 관여된 사기, 공갈, 횡령의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점원과 같은 점유 보조자가 가게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으로는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 간의 이익 형량의 관점에서 점유자의 의사가 관여된 점에서는 위탁물의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때에는 도품에 해당하지 않고 제249조에 의한 선의 취득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의 소멸. 물건은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 등의 사유로 소멸하는데, 물건은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이 멸실하면 그에 관한 물건은 당연히 소멸하며, 물건의 멸실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물건 중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지상권과 지역권 뿐인데, 그 이유는 우선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를 그 성립요건 및 존속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따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 질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존속하는 한 담보물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되고, 결국 물권 중에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지상권과 지역권,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권은 이를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자의 의사표시인 포기에 의해 소멸하는데, 포기에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제한물권의 포기처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포기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근거로
그 사용수익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법은 혼동과 관련해서 제191조에서는 제1항에서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혼동이라고 하고, 이 경우 두 개의 지위를 존속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그 한쪽은 다른 쪽에 흡수되어서 소멸하는 것이 이러한 혼동의 원칙이 되겠고, 혼동으로 인해 물건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물건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물건이 한 사람에게 귀속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따라서 점유권은 본권과 양립하여 한 사람에게 귀속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혼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혼동의 예외 사유를 알아보면, 먼저 소멸할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인데, 혼동으로 소멸하는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그 물건은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게 되며, 두 번째 예외 사유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인데, 예컨대 선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또한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한 경우에도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소멸되는 사유로 공용징수가 있는데, 공용징수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으로서 공용징수가 행해진 경우에는 수용자는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피수용자의 권리와 그 목적물에 존재하였던 제3자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물건의 소멸 사유로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